서재필 선생님은 본가는 대구고요. 근데 출생은 보성입니다. 전남 보성인데 7살 때 그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요. 아주 약관의 나이로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민씨 일가 이런 데에 편승하기보다는 김옥균, 서강범, 홍영식, 박용용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1884년에 김옥균과 더불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1천하로 근데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제 혁명이라든지 사회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대를 깨뜨려 보는 정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조건이라고 그러죠. 사회 경제적 기반이 무르익어야 되고 백성들의 의식이 좀 올라와야 하고요. 또 중산층이 형성이 돼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데 이제 조선 말의 상황이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청나라 같이 천천히 근대화를 이루려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런 다음에 또 메이지 유신 같이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우리 조선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엘리트들 몇 명이 바꾸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3.1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서재필 선생님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가족은 전부 이제 역적으로 물려서 부모, 형, 아내 전부 음독 자살하게 되고요. 그 당시 역적이면은 그냥 3대를 멸하니까 음독 자살하게 되고 동생도 차명이 됩니다. 2살도 안 된 아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요. 밤에는 또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청년회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고요. 성적은 정말 특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육군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병리학 강사가 되죠. 근데 그 당시 인종차별이 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암스트롱 아시나요? 그 철도 우편 사업의 창설자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동양인, 흑인보다 더 처우가 낮을 때입니다. 인식도 낮을 때고요.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는데 인종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강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업을 하는데 유색인종한테 뭐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갑오개혁이 1894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파들의 죄명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1895년 12월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와서 보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는 국민 계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 고안되는 게 독립신문입니다. 또 하나는 만민공동회입니다. 독립신문이라는 게 정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입니다. 정말 한글 보고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 지식인들을 깨우치고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계몽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죠. 그 서대문 형무소 옆에 그 독립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독립문이 일본에 대한 독립이 아니고요. 중국 사신들한테 조선이 속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음문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서재필, 이승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자주 독립국이다. 뭐 이전까지는요. 또 특히 구한말의 그 조선의 그 일들은 뭐 청나라의 허락을 받고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외교권은 전혀 없어서요. 외국하고의 뭐 어떤 조약이라든지 뭐 통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나라가 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청나라가 대신 회담에 나가서 하고 조선은 그냥 그 중국의 속방이라 중국의 일부다. 이용장이죠. 그 대표적으로 중국의 그러한 정책을 한 것이 이제 서구 열강으로부터 확실하게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에 있어서 조선은 그냥 뭐 거의 결정 권한이 없었죠. 사실 조선의 그 중엽서부터는 그 여러분들 창경궁이라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 영건동에 있는 그 분당에 있는 거 말고요. 창경궁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 궁궐에 보면은 대보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보단이 뭐냐면 중국 그 황제의 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들이 명나라의 황제들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계속 충성 맹세를 하고 중국의 속방으로 살겠다고 밤에 도둑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조선의 사대부의 역사였고요. 조선 왕조였습니다. 이전에 그 고구려의 기상 신라 백제의 기상은 간대였고 조선인이 그랬습니다. 그것이 고한말까지 이어지죠. 이랬을 때 지식인들이 드디어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떨쳐 일어난 거죠. 독립문을 세워서 자주 독립국임을 만방에 계몽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만민공동회로다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모아서 요즘으로 보면 어떤 특강이기도 하고 대중연설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서재필 선생님은 미국 국적을 가서 전면에 내세울 수 없으니까 안창호, 이승만 뭐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고 서재필 선생님 이제 뒤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제학당에서 모교 강좌라고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이 정말 여러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려줬죠.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미국은 백성들이 국민이라는 말 잘 모르니까 백성들이 대통령을 뽑는다, 왕을 뽑는다 이런 그거에 사람들 놀래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가슴을 뛰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는 고종 그 당시 조선의 그 수구파 정부,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 일파, 민씨 일파들, 수구파들은 이제 곱게 보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가지고 왕권에 도전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전부 내쫓아 버립니다. 전부 잡아놓고 그러면 되는데 서재필 선생님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추방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독립자금을 막 보내주고요. 한인 친회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독립운동 후원회도 만들고 조직화해서 외교적으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나중에 이렇게 막 외교적으로 사실은 독립을 하는데 외교의 힘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독립은 거의 외교의 힘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그 조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인종차별이 심하고 의사활동을 하지만 돈을 벌지 못해서 가게는 완전히 파산이 돼서 정말로 살기가 어렵죠. 그러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미군정이었을 때요. 최고 정무관으로 잠시 귀국을 하고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을 때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좌우가 갈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죽음을 당하는 그러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독립신문으로 해서 한급을 보급하고요. 또 서양 문물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알려주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주요 지도자가 또 되고요. 또 결정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거는 독립문을 세웠다는 거죠. 독립협회와. 그래서 더 이상 중국의 속방이 아니다. 이걸 알리셨고요. 또 미국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 유복한 청년 시절을 겪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서재필 선생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평생을 꼿꼿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서재필 선생님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